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입니다. 이번에 함께 떠나볼 시간여행은 딜루비안 윈즈 해양 생존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딜루비안은 루마니어로 홍수를 뜻하는데요. 센티멘탈하고 동화적인 분위기와 캐릭터가 잠들기 전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초회차 플레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챕터 0 새로운 시작. 등대로 향하는 표지판이 나와 있네요. 보통 균형 잡힌 경험을 하고 싶다면 게임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딜루비안 윈즈. 오, 폭풍우 소리가 실감이 납니다. 몰입감은 꽤 괜찮은데요. 카메라의 연출도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동화를 감상하는 기분입니다. 현장처럼 보이는 구더지 인간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챕터 0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챕터 0 새로운 시작. 더빙을 지원하진 않고요. 내 등대가 엉망진창이잖아. 고달픈 인생이군.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나. 최대한 빨리 다시 쌓아올린 수밖에. 우리 인생사를 보는 듯한 텍스트네요. 다람쥐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엘머. 좋은 아침입니다, 가디언.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낮이 되면 작업을 시작합시다. 오른쪽에 내비게이터 바가 있네요. 스페이스를 눌러라. 시간이 흘러가나봐요. 이 나무를 다 재활용해야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팝업창이 뜨네요. 온실. 야채를 조금 생산한다. 15 과일. 나무 생산실. 나무를 조금 생산합니다. 20통 나무, 목재, 종. 종이라고 하면은 이 생물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다람쥐. 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다람쥐들에게는 본능적이다. 생산량, 야채 플러스 C, 물고기 마이너스 5. 중립적임. 생산량, 야채, 벌레, 물고기, 목재. 이 텍스트의 색깔이 텍스트의 의미와 좀 매치가 되어 있어요. 야채니까 녹색이고 벌레니까 빨간색. 엘머 위에 느낌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 위는 캐러밴 진행사항이라는 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막대 그래프는 불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4-5 흐림 -1. 불의 상태는 아주 활활 타는 중. 옛날 고대 중세 때는 불을 새로 피우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불씨를 유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자원 현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야채, 물고기, 벌레, 목재. 약간 벌레라고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수인 입장에서는 이 벌레도 중요한 단백질원이 되겠죠. 금속,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원이죠. 오른쪽에는 범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이스케이프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라든지 도전 과제, 메인 메뉴 이런 게 나오네요. 필터 이런 건 뭔가요? 필터. 이런 것도 되네요. 게임 배경이 상당히 동화 같은데 그 배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필터링 할 수 있네요. 흑백, 공포, 색깔이 약간 펄해요. 옛날 사진, 약간 빛바랜 그런 색깔로 변합니다. 따뜻한 조명, 바이올렛. 이 프레임도 정할 수가 있네요. 화이트, 폴라로이드 정사각형. 진짜 이 게임 감성적이네요. 도전 과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죠. 등대의 수호자, 새로운 시작, 바다에서의 수집, 여러 가지가 있네요. 청소는 파괴된 건물을 치우는 행위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청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느 잔해를 치울지 선택할 수 있다.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청소를 지시를 했네요. 잔해를 치울게요. 오후가 되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일은 힘들기 때문에 사기가 소진돼요. 사기가 다 떨어진다면 쉬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사랑 비슷하죠. 일하고 쉬고를 반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디언. 온실이 있는 게 보이네요. 저를 거기에 배정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찾을게요. 좋은 생각이네. 자원을 생산하는 건 생존의 기초지. 새로운 다람쥐가 등장했네요. 에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벨. 아침이 끝나면 일도 끝나 있을 거예요. 자원의 생산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아요. 사기, 종 특성, 날씨, 등대지기의 역할은 모두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알맞은 곳에 배정하는 거예요. 다음 일과로 넘어가자. 뭐가 막 늘어났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나봐요.
중세시대에 있을 법한 커다란 아궁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을 했으니 쉬어야지. 우리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반만한 게 있을까? 수인들이지만 자신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설정인 것 같아요. 솥이 꽉 찰수록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식량도 신경 써주세요. 여러 재료가 들어간 음식으로는 색다른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뭐 특수한 효과를 내나봐요. 식사, 저장한 다양한 식량 자원을 이용해 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량을 소비하냐에 따라 나그네들의 사기가 달라 사용한 식량 자원에 따라 새로운 레시피를 해금할 수가 있습니다. 각 레시피는 다른 효과가 있다. 벌레도 있고요, 야채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건강식이네. 지금은 야채를 먹나봐요. 야채를 한번 올려볼까요? 10개를 씁니다. 소박한 식사, 푸짐한 식사, 이렇게 만찬. 재밌네요. 이 식재료들을 파라메타를 조정해가지고 무엇을 조합해서 만들어 먹을지 결정할 수가 있네요. 다람쥐 캐릭터 위에 표시되어 있는 요 수치나 기호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기본 사기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푸짐한 식사를 하면은 사기가 보통에서 좋아지네요. 솥을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우랍니다. 이렇게 야채들이 막 둥둥 떠 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 야채 샐러드, 생산량, 목재 플러스 5. 말 그대로 생존 게임이네요. 낮에 생존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자원을 아껴가면서 기력을 보충하고요. 이 내비게이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금 하루의 진행 상황인 것 같아요. 해돋이, 아침, 저녁, 밤. 하루의 진행 경과가 아이콘화돼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불 -1, 사기 -2. 이건 뭐 일기예보 같은 걸 나타내는 걸까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진행.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불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야. 이 불이 꺼지면 어떤 나그네도 우리 등대를 볼 수 없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겠지. 날마다 날씨는 불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 이런 연료들 대부분은 마을을 짓고 강화하는 데도 필요하다. 일단 지금은 불을 최고조로 지필 정도로 충분한 나무가 있다. 다양한 연료 자원을 이용해 불을 지필 수 있다. 날씨는 불의 강도를 낮춥니다. 불이 꺼지면 불을 되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서 집니다. 불을 유지를 하는 게 게임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네요. 생존의 불은 필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불이 강할수록 다음 마차가 등대로 더 빠르게 도착한다. 이 마차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네요. 등대 불을 지펴라. 불의 상태는 아주 활활 타는 중. 마차가 어디에 있든 볼 수 있겠고, 멀리 있는 나그네들 눈에도 이 불이 보여야 해. 이런 하루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변수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 날, 캐러밴이 5분의 3 정도 왔습니다. 캐러밴의 표시도 약간 보드게임틱한 아이콘으로 흔들흔들 하는데 표현이 참 재밌네요. 날씨는 미풍, 흐림, 안개,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라 이거죠. 2일차는 안개예요. 불이 -1, 사기가 -3. 가만히 있어도 유지하고 있던 자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걸 잘 참조해서 보충하라 이거죠. 다음 나그네들은 여기까지 오려면 며칠이 걸릴 거야. 오늘은 아무도 안 올 테니 아침 일과로 넘어가자. 괜찮으시다면 목재 생산이 부족한 것 같으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람쥐들이 참 걱실걱실 일을 잘하네요. 좋은 생각이네. 나무 생산실을 지어야겠다. 저희 나그네들은 여행을 다니는 동안 저희를 지켜줄 곳을 찾고 있다. 우린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무 생산실을 지읍시다. 각 캐릭터는 자신과 관련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방을 짓기 위해서는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건축 아이콘을 클릭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확인하세요. 건설 시뮬레이션 느낌이 나네요. 나무 생산실. 나무 생산실은 세로로 사각형이 2칸 차지하나 보네요. 이렇게 빈 곳에 나무 생산실을 건설을 하고요. 식량도 늘리는 게 좋겠군. 좋아요. 배정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실에서 식량을 채취를 할 수 있네요. 하루 일하면 식량이 플러스 30이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해요. 이 다람쥐가 건설하는 모습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다람쥐는 온실에서 화초를 재배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에는 토마토 같은 야채도 보이고요. 흙을 파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플러스 30이라 돼 있네요. 온실에서 플러스 30의 식량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루 일과를 끝나고 요리를 해 먹을 때가 왔네요.
자, 드디어 이제 사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C. 식사를 대접하면 기뻐한다. D. 만족한 나그네는 자원 생산량이 오릅니다. 사실 인간이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 힘들죠. 도파민 시스템에 의해서 그나마 노력을 하면은 이 C에서 D 수준, 만족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실상은 C는커녕 D나 A로 가게 되죠. 다시 여행길에 향할 시간이에요. 저는 다음 마차가 오면 여길 떠날 생각이다. 같이 일하는 인부들은 나그네네요. 일을 했다가 마차가 오면 떠나고 새로운 인부가 오고 이런 것 같아요. 도와줘서 고맙네. 좋은 여행 되시게나. 솥을 가득 채우세요. 중세시대 스프가 생각이 납니다. 중세시대에서는 마르지 않는 스프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솥에다가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계속 담으면서 그 솥이 비기 전에 새로운 재료를 막 집어넣고 국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죠. 야채를 30개를 씁니다. 야채 30개를 소모를 했고요. 행복으로 늘어났네요. 다람쥐들이 웃고 있네요. 행복한 상태에서는 야채, 물고기, 벌레, 목재, 금속, 기름의 생산량이 5에서 10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되어 있는 게 제한된 시간을 나타낸 것 같아요. 부탁이 만료되기까지 남은 날. 엘머는 하루 뒤에 떠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에벨은 3일 정도 상주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넘어갑니다. 인터페이스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네요. 하루의 마무리. 밤에는 불을 관리를 하죠. 불의 상태는 활활 타는 중. 자원을 아끼는 것도 영리한 선택일 수 있다. 2일차도 끝이 나고 챕터 0 3일차가 시작. 가디언이 만원경으로 마차를 확인하고 있네요. 예상한 대로 마차가 도착했군. 쉼터와 식사가 필요한 나그네들은 이 며칠간 등대에서 쉬기를 바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나그네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엘머가 떠났으니 두 자리가 비는군. 새로운 나그네들은 누구인가? 드리는 중. 나그네들을 혹시 선택할 수 있나요? 곰들은 훌륭한 건축 농부들이다. 벌레를 10개를 더 생산할 수 있네요. 모가는 쥐네요. 생쥐들은 자신들의 직조 기술을 제공한다. 벌레 수집을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우리가 어떻게 상부상조 할 수 있는지 봅세. 떠날 사람은 떠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그렇다 이거죠. 소속시간. 모든 나그네에게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캐러밴과 함께 떠날 거예요. 하지만 캐러밴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 돕게 된다. 숙소가 없는 나그네는 매일 저녁 사기 페널티를 받게 되며 다음 캐러밴과 함께 떠나게 된다. 숙소가 없으면 이제 숙소가 없다 이렇게 표시가 뜨네요. 이런 기호들, 아이콘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돋이네요. 새로운 나그네를 환영해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명의 나그네가 편입이 됐죠. 안녕하세요. 제가 벌레를 못 먹은 지 몇 주나 돼서요. 여기에 곤충 사육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요리 종류를 늘려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저희 곰들은 벌레 생산에 빠삭하답니다. 건축, 지렁이 사육장. 지렁이를 사육을 하네요. 지어볼까요? 한 칸을 차지하나요? 다른 건 작업장이 다가 아니에요. 종마다 보너스를 가지고 있죠. 우리 다람쥐들은 야채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각종의 특성을 고려해 각자의 장점을 최적화시켜야겠어. 다람쥐가 야채를 생산하면 현재 행복한 상태라 야채가 35점이 올라가죠. 모건은 또 무엇을 시키느냐. 각 그 종족의 특성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고 해당 인부의 사기에 따라 생산량이 또 다르고. 목재 생산. 딜루비안 윈드의 세계에는 여러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 각종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식으로 각자 다른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다. 특정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발견한 레시피와 레시피 효과는 이 요리책에 기록이 된다. 레시피가 이렇게 등장하네요. 레시피를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고 다시 누르면은 팝업 메뉴가 사라지고. 푸짐한 식사로 한번 가볼까요?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겠죠. 이 게임 자체가 힐링적인 요소가 있어요. 막 규칙적인 패턴의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서정적인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목재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등대불을 지펴라. 이 나무를 더 많이 쓸수록 등대불이 강해지고 그럴수록 마차가 더 빨리 온다 이건가요? 확인. 10개의 나무를 지불. 이게 날씨에 따라서 인부들의 사기도 영향이 크네요. 3일차 흐림일 땐 사기가 마이너스 2점이었고 4일차는 미풍, 불이 마이너스 2점, 벌레가 플러스 5점이 되네요.
기호의 변수를 잘 활용해서 그 해당 일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이 게임의 기본이네요. 네, 대시보드, 실제 업무를 볼 때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 대시보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무, 야채 아니면 야채나무? 안녕하세요.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목재가 주로 필요합니다. 야채가 주로 목재를 선택할까요? 저는 곤충이 정말 좋아요. 제가 교배를 맡을게요. 그리고 저는 다른 나그네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만약 다른 나그네와 함께 일을 배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각종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우유물이 흘러가는 모습도 귀엽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지도가 꽤 넓어요. 멀리 원근법으로 언덕과 오두막도 보이고요. 4일차는 기후가 미풍이라 그런지 산들바람이 부는 상황을 특수효과로 표현을 해놨네요. 구유물들이 떠있는데 이런 거는 얻을 수 없나요? 바다 건너에는 섬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작업장의 모습이 또 보이고요. 느낌표가 쳐져 있다는 것은 이제 작업 지시를 해달라는 거죠. 우선 목재를 좀 생산을 해야 되겠죠. 목재가 좀 부족하니까 목재 생산 2일 목재 이렇게 하면은 다람쥐가 일을 목재실에 배정받아 가지고 목재를 생산하죠. 목원 생지는 그렇구나. 나무 생산을 같이 할 수도 있네. 이렇게 같이 배정할 수도 있네요. 곰돌이는 채집실에서 벌레를 채집합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은 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칸이 2개라서 작업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람쥐랑 생쥐가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렁이 사육장에서 지렁이가 30마리 플러스 나무 생산이 65개가 늘어나네요. 최대치가 40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금 이따 확인할 수 있겠죠. 생쥐가 이제 휴식실에서 잠을 자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임무 교대를 하고 그런 식이네요. 둘이서 또 담소도 나누고요. 역시 업무 효율은 같이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인간의 그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 혼자서 일하고 있죠. 식사의 벌레를 추가해보세요. 각 요리는 고유의 효과가 있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야채랑 벌레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확인. 새로운 레시피 야채 벌레 도시락. 이걸 먹으면은 야채랑 벌레 생산량이 플러스 7 늘어나네요. 다음날 무엇을 생산할지에 따라서 그 전날 저녁에 먹을 음식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불의 상태는 겨우 탄다. 연료를 넣어야 한다. 어떤 날씨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불을 끈다. 이제 불이 5칸 중에 2칸을 차지하고 있네요. 겨우 타고 있으니까 나무를 20개를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2칸이 늘어났죠. 네, 5일차가 됐죠. 이슬비. 대시보드가 참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랑 업무랑 그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게임은 환상을 생산을 하죠. 물고기가 플러스 5점. 5일차에는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숙소 수용 능력을 개선해야 됩니다. 목재만 있으면 숙소를 지을 수 있다. 모건이 얘기합니다. 굿 아이디어. 건설. 숙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쥐에게 있나 봅니다. 숙소를 그럼 지을까요? 이 짓는 위치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숙소가 많을수록 나그네를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다람쥐에게 식량 채집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롤오버 하면은 일을 하든 쉬든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감정 변화가 어떨지까지 표시가 됩니다. 목재를 생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스킵. 건물을 하루 만에 건설이 되나 보네요. 식사를 제공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야채 2개에 벌레 하나를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라따뚜이. 벌레가 들어간 라따뚜이.
참 인간이 요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채로운 생활과 문화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들을 인간들이 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칼로리 흡수율이 좋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생존율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무엇을 씹는 행위로 인해서 두뇌가 발달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기도 더 올라가고요. 좋습니다. 등대불을 지피세요. 목재가 많으니까 목재를 20개를 씁니다. 이제 또 6일차에는 캐러밴이 도착하네요. 자, 오늘은 또 무슨 날인가? 이슬비, 불 -1, 물고기 +5. 날씨의 변화를 한번 감상하면서 게임을 즐깁시다. 새로운 친구들이 막 들어오네요. 특성, 채식팬, 야채가 들어있으면 4기 +3. 얘는 무슨 종인가? 수달이네. 아, 귀엽네. 수달은 날 때부터 뛰어난 낚시꾼들이다. 만들 수 있는 방의 종류가 나오네요. 낚시터, 물고기를 생산한다, 음식 창고, 음식을 저장한다. 꼭 필요한 인재네요. 밀란을 고용하고요. 비버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비버보다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은 없다. 각 생물의 특성을 게임에 잘 버무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수달 친구 하나는 고용이 안 되죠. 확인. 3명이 들어오고 2명이 떠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일꾼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각자의 특기를 생존에 도움을 주고 떠납니다. 방이동 작업을 사용하면 자원을 소모해 이미 지어진 방을 빈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나그네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게 되며 두 위치 모두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수호자, 날씨 예보가 좋지 않아 사흘 뒤면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올 거야. 맨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항상 피해를 입을 거다. 우리 건물을 잃고 싶지 않다면 강화를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보단 저렴하지. 섬에는 종종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마을을 강타하는 종말 에피소드에 노출됩니다. 종말 에피소드 중에는 재해가 하나 이상 나타난다. 각 에피소드는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는 신호인 무지개로 끝이 납니다. 일꾼이 넷으로 늘었어요. 4명의 인부에게 효율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되겠네요. 건물을 강화를 해야 된다. 강화. 아, 이렇게 강화를 하면은 목재가 -5점이 드네요. 자, 이제 이 건물은 목숨을 하나 더 얻었다. 다음 재해를 견딜 수 있을 거다. 강화를 또 추가로 시킵시다. 1층에 있는 건물들은 홍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식량 생산만 시킵시다. 야채를 30개를 써볼까요 한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인보대 사기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등대 불을 지피고, 등대 불이 5점. 태풍이 오는 건가요? 비가 거세게 내려집니다. 폭우, 불이 -3점. 아래 2개 층에 영향을 준다. 생산량은 꽤 올라가네요. 업무 지시를 하는 건가요? 사기는 뭐 거의 만족 혹은 보통이고요. 생지는 식량 생산시키고, 방패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내구성을 표시를 해주네요. 야채도 생산하고. 지금 식량이 좀 많이 부족하죠. 벌레도 사육하고.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빗소리가 듣기 좋네요. 네. 소박한 식사를 갑시다. 이번에는 뭐 사기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불을 약간 지피고요. 불의 게이지는 4칸. 8일차. 와, 폭풍이 거세지네요. 헤일 레벨 2. 아래 2개 층에 영향을 준다. 와, 번개도 칩니다.
아, 이렇게 지금 느낌표가 쳐져 있는 게 헤일의 피해를 받는다 이거네요. 다 지금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방패가 2개인 상태라 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1층, 2층은 헤일의 피해로 건물이 손실을 받는다 뭐 이런 표시인 것 같아요. 비가 세차게 내려치죠. 낮이 되었습니다. 수호자가 내려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군. 건물을 강화하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강화를 하고 싶어도 금속이 부족해요. 이 태풍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버에게 나무 생산을 시키고요. 나무가 부족하죠. 벌레를 채집하고, 오웬에게는 야채를 재배, 마찬가지 야채 재배. 대략적으로 사기는 다 보통이네요. 4명 중에 3명은 만족한 상태고 1명은 뭐 사기가 보통인데, 사기를 좀 만족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야채가 많으니까 만찬으로 진행해볼까요? 특정 인부의 사기가 올라가죠. 특정 인부의 사기를 올린다고 해도 캐러밴이 도착해서 인부가 교체가 되면은 올린 사기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나무를 써서 불을 지폈고, 이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네. 행운을 비네. 튜토리얼이 끝났네요. 뭐야, 홀피를 붑니다. 수호자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대피하라 이거죠. 등대로 대피하라는 건가? 등대가 제일 안전한가 봐요. 아, 고지대로 올라와라 이건가? 이 자연재해를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네요. 헤일이 닥쳐옵니다. 이 게임이 생존 시뮬레이션 맞네요. 와우, 1층, 2층의 건물이 다 데미지를 입었네요. 무지개 생산량이 증가를 했고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요. 아, 여행자가 전부 다 빠졌네요. 새로운 친구들을 다 들여야겠네요. 올리비아, 수달을 들여가지고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람쥐, 야채 생산 전문가죠. 비버, 이 녀석은 또 뭔가요? 곰인가? 좋습니다. 다양한 인부들을 고용을 합니다. 기존 나그네는 떠나고 새로운 나그네가 캐러밴을 타고 왔어요. 동그란 느낌표가 또 발생했네요. 쓰레기 재활용. 날씨 때문에 쓰레기가 떠밀려왔다. 이런 식으로 또 돌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루즈한 게임에 활력을 넣어주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숲부터 청소합시다. 해변에 재료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기름이랑 물고기 선택. 아, 챕터 0은 9일까지 불을 살리면 되는 거네요. 낚시터를 만듭시다. 벌레를 좀 더 만들어 볼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인부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음악이 좀 바뀌었네요. 무지개가 발생했을 때 이 BGM이 좀 뭔가 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정감이 드는 그런 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생산. 인부들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대충 이제 예상 수치가 나오니까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야채도 생산하고,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진행이 되네요. 좋습니다. 이제 편하네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활용해 봅시다. 어떤 레시피가 튀어나올까요? 푸짐한 식사. 그렇게 되면은 사기가 다들 조금씩 올라가죠. 확인. 새로운 레시피, 물고기가 들어간 라따뚜이네요. 이길 생산량이 또 달라집니다. 새로운 레시피 개발. 새로운 시작, 도전 과제 잠금 해제되었다. 방파제 위에
수호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뜬 물체가 보인다. 등대지기님 뭘 그렇게 보시나요? 파도에 떠밀려온 자원이 많네요. 내려가서 몇 개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위험해요. 파도도 거칠고 바위는 면도날처럼 날카롭다고요. 좋은 생각이 있다. 뭐야, 낚시구물. 이 낡은 어선을 개조하면 쓸만할 것 같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좋아, 일을 해보자고. 건설 현장은 등대 확장 개발을 나타내는 게임 요소이다.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했네요. 건설 현장을 완성하려면 일정 수의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차근차근 모아서 내거나 한 번에 낼 수 있다. 업무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생산을 해볼까요? 와, 물고기를 47개를 생산할 수 있네요. 야채를 좀 생산을 하고요. 다람쥐는 야채를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그 다음 비버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원을 만들고 사기를 올려준답니다. 인부들의 복지시설도 좀 필요하죠. 예, 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봄은 무슨 일을 할까요? 목재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금속도 좀 부족한데 벌레를 더 만듭시다. 목재는 여분이 좀 있죠. 이번엔 물고기가 있으니까 물고기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물고기만으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봅시다. 물고기 스프, 금속 생산 양이 플러스 3. 초반엔 썩 좋진 않네요. 초반에는 목재라든지 야채 생산량이 좀 느는 게 좋은데, 목재를 10개를 들여서 불을 지피고요. 챕터 1 바다에서의 수집. 복원 그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을 모으세요. 또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바다를 마주하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바다의 물건을 바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공양이죠. 정근대 시대에 많이 벌어졌던.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걸 해보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지. 한번 해볼까요? 목재 마이너스 5에 벌레 플러스 10. 이런 선택이 또 추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스노우볼 한번 굴려봅시다. 포구네요. 네. 11일차는 포구예요. 물고기 생산량은 높고요. 목재 생산량이 좋네요. 목재를 좀 생산합시다. 보건 구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원을 모아라. 자원을 일단 모아봅시다. 목재가 90개 필요하다. 네.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이번 챕터 1에서는 목재를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추가로 좀 생산을 하고요. 물고기 40. 나무를 생산할까요? 나무 생산. 비버는 나무를 잘 만들어내죠. 비버에게도 나무를 생산. 그 다음 뭐 부족한 게 있나요? 벌레를 채집한다든지 식량을 채집합시다. 한 종류. 여러가지 자원들을 또 보충을 했죠. 벌레랑 물고기를 섞으면 뭐가 될까요? 물고기 벌레 도시락. 우와, 맛있겠네요. 물고기 플러스 7, 벌레 플러스 7. 목재는 마이너스 3. 목재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레시피네요. 목재가 70개가 모였기 때문에 목재를 가득 활용합니다. 12일차. 뭐 바다 괴물이 막 등장하고 이런 건 없겠죠, 설마. 단지 유일한 적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게임 분위기가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갑자기 막 가라도스 같은 해룡이 등장한다든지 그런 일은 이 게임 분위기상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어떤 이벤트들이, 어떤 재해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캐러밴이 도착했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로운 친구를 하나 맞아들일 수 있는데 여행자 숙소를 하나 좀 늘려야겠어요. 충식주의자. 벌레가 들어있으면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재밌네요. 목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목재를 만드는데 특화된 친구는 보이지 않네요. 아쉽게. 네, 아무 친구나 고용합시다. 일단 나무를 모아야 됩니다. 또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자네를 청소하다 이런 걸 찾았다. 괜찮아, 자네가 가지게. 인부들이 되게 충성도가 높네요. 순수합니다. 되게 이 가디언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목재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람쥐가 목재를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람쥐에게 야채를 재배하도록 시키고 제일 필요한 건 나무예요. 나무를 빨리 만들긴 해야 됩니다. 목재를 최대한 열심히 생산을 합시다. 그러면은 목재가 플러스 64. 그리고 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렁이나 만듭시다. 여러가지 변수, 뭐 날씨라든지 인부의 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량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레시피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벌목을 많이 하긴 해야 되니까 야채 샐러드를 먹읍시다. 푸짐한 식사로 갑시다. 야채 샐러드를 먹으면은 다음날에 목재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13일